네,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 20%가 넘게 올랐던 유가, 확실히 좀 오르긴 너무 올랐었나 봅니다. 어제 하루 만에 6%에 다시 반락을 나타내면서 유가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라크가 지난달에 석유 생산이 상당히 많았다는 부분들이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우려를 일으켰고요. 그러면서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바로 증시에 좀 바로 반영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에 대한 흔들림, 거기에다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을 일단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좀 거래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아마 흐름의 어떤 대세가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1%대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다 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의 반락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1.5%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증시가 움직이는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이틀 급등했던 3월 인도분 WTI 가격이 오늘은 7%가 넘게 폭락해 29달러 70센트에 마감되면서 오늘 증시에 큰 부담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내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연방준비제도의 1월 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둔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짙어지고 있는 것도 증시의 부담이었는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유가 급락 등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따라 이번에 금리가 동결된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발표될 성명서에서 올 한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어떠한 시그널을 줄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으며 또한 S&P 500 기업 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등 130개가 넘는 기업이 이번 주에 4, 4분기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의 실적 여부가 향후 증시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통신, 금광, 담배, 자동차 부품 판매 업종 등이 소폭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를 비롯해 금융, 소매, 운송, 헬스케어, 주택건설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 대비 하락한 2.0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제 흑자가 예상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 올해 첫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공동 설립자이며 최고 기술 책임자인 네이던 블레차크지크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의 숙박 공유 서비스가 지난해 8배가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에어비앤비는 최소 15억 달러를 조달했고 최근 중국 힐하우스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등 약 1200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 시장을 선점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최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중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을 확대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던 3,500만 명 중 손해액이 $1,000 이상인 사건이 450건이었다면서 향후 110개 국가를 모두 커버하는 100만 달러 이상의 보험을 확대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입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는 지난 무기 예상가 8센트 웃돈 주당 1달러 31센트의 순이익과 63억 4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글로벌 동일 점포 매출이 5% 늘어났다는 소식에 0.7%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춘 데 따라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5%의 급락세를 보였고 올해 내로 수익성이 부진한 일본과 인도네시아 사업부를 철수한다고 밝힌 미국 2위 자동차 업체 포드는 1.5% 하락했으며 증권사 도이처뱅크가 목표 주가를 135달러로 제시하는 등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대 건축자재 판매업체 홈디포는 0.7% 하락했으며 SNS 업체 트위터는 경영 수혜신을 위해 4명의 고위 간부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에 4.6%의 하락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북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시티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바이오 업체 온코메드 파머스리컬은 개발 중인 췌장암 치료제의 2차 임상실험 결과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다고 공시하면서 43%의 폭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 뉴스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무래도 CNN 머니에서 올해 여러 국가들이 뭐 부진을 겪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신흥국도 일부는 계속해서 좋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등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부 신흥국들은 2016년에 오히려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CNN 머니가 전망했습니다. CNN 머니 측은 인도, 케냐, 베트남,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이 올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신흥국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도는 국제 원유가 급락으로 큰 수혜를 얻을 것이며 아프리카의 기술 붐을 이끌고 있는 케냐는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없고 총 인구의 60%가 35세 미만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베트남 그리고 콜롬비아와 멕시코,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경제 개혁이 실효를 거둘 것이며 페루는 원자재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들 7개국의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11월에 20개 대도시 주택가격, 1월 소비자 신뢰지수 등의 경제지표와 3M, 듀폰, 존슨앤존슨, 코치, 프록터앤갬블, AT&T, 로키드 마틴, US 스틸, 스프린트, 캐피탈원, 그리고 애플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역시 좀 유가가 좀 큰 몫을 가했고요. 거기에다가 FOMC를 앞두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별로 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